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입니다. 제가 단기왕 채널을 운영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1주년과 더불어서 구독자가 10,0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단기왕 채널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많은 영상들을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100여 개가 넘는 많은 영상들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영상들을 또 일일이 찾아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앞으로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돕는 그런 역할을 제가 조금이라도 감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과목 중에 하나인 영어 과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의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그리고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과목들보다 특별히 영어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그리고 좀 더 강조하여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듯 영어 과목은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영어 과목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점수를 올리기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리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보다 이번에도 영어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어 과목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목입니다. 먼저 영어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 과목은 영어 단어 4문제, 그리고 문법 4문제, 그리고 생활 영어 2문제, 그리고 독해 10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큰 틀 안에서 문제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4문제, 4문제, 2문제, 그리고 10문제, 이 큰 틀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독해가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러한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4문제, 4문제, 2문제, 10문제, 이 영어 파트별 문제수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각 파트별로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가 4문제 정도가 출제될 때 모든 문제를 다 맞히면 좋겠지만, 정말 모두가 다 틀릴 수 있는 한 문제 정도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조금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영어 문법 문제도 물론 다 맞는 게 목표이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파트도 한 문제 정도 혹시나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또 전략을 짜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면에 생활 영어 2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독해 역시 이 10문제를 다 맞추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내가 틀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미리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한 문제, 그리고 문법 한 문제, 그리고 독해 한 문제 이렇게 틀려서 85점의 점수를 얻게 되었는데, 물론 초고득점은 아니지만 이 영어 85점을 맞았다고 해서 영어 때문에 떨어졌다, 이러한 말은 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크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각 파트별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 생각하면 좋을 10가지 팁을 제가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공부를 할 때 3가지 팁, 그리고 문법 공부를 할 때 또 3가지 팁, 그리고 생활 영어 1가지, 그리고 독해 3가지, 이렇게 총 10가지 영어 공부 팁을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단어입니다. 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시간은 모두에게 다 괴롭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많은 합격자들도 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시간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단어라는 공부, 이 영어 단어 공부를 하는 것은 어쩌면 공무원 시험을 가장 먼저 시작할 때 함께 단어를 외우게 되고,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외우기 때문에 어쩌면 공무원 시험 시작과 끝을 이 영어 단어 외우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을 보내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저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앞으로 내놓아서 이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공부를 할 때 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을 가장 먼저 하자 라는 원칙을 한 가지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의 시작을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시간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정말 6개월, 1년간 이 두꺼운 영어 단어집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암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내가 실전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고작 내 문제인가? 문득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한 것이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면 일주일간의 시간이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단어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내가 지금 이 쏟아부는 시간이 이 문제가 안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이 단어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매우 힘든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아마 이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어쩌면 논리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 단어를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외운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영어 단어 문제, 이 네 문제를 저는 분명히 맞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에 비록 지금 내가 보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의 전체적인 이 수험 생활, 이 공시 생활을 내가 성실하게 잘 보낼 수 있었느냐 아니면 내가 잘 못 보냈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내가 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이 그것의 지표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과연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내가 이 영어 단어를 공부를 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내가 나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 영어 단어를 정말 제대로 외웠다면 내가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라고 하는 지표로 여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히 외운다면 저는 분명히 이 영어 단어 문제, 네 문제는 분명히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 특별히 영어 단어 공부를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내가 합격을 위해서 꼭 보내야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어 단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 단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공무원 영어에서 우리가 외워야 하는 단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외워야 하는 종류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네 개의 단어, 그 네 개의 단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워야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10문제의 그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워야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어쩌면 겹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먼저 이 독해를 위해서 우리가 외워야 하는 단어는 소위 말하는 수능 단어입니다. 이제 문제를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독해 10문제는 정말 다양한 글로 이루어진 문제들입니다. 지문을 읽어보면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문들인데, 이제 이러한 글에서 우리가
읽기 좋은 그러한 글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러한 단어들은 사실 많이 어려운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보통 수능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지문 안에 나오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 공무원 독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수능 단어를 공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독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이 네 문제, 이 단어 문제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은 조금은 전문적이고 또 조금은 어려운 그러한 단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할 때 이 수능 단어와 이 공무원 단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이 수능 단어와 이 공무원 단어를 공무원 이거 단어만 다 외우면 수능 단어 커버가 되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따로따로 외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능 단어는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능 단어를 조금 먼저 외우고, 그리고 이 공무원 단어도 함께 그 이후에 같이 외운다면, 혹은 이것을 동시에 같이 외운다면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 푸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단어 네 문제를 또 푸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수능 단어를 먼저 외우고 그리고 공무원 단어를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는 이 수능 단어를 조금 열심히 외웠을 때 독해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단어 공부를 할 때 이 두 가지 단어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어 단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 단어 역시 기출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공무원 시험은 기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떠한 파트보다 이 단어와 관련된 이 부분, 이제 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사자성어 같은 경우가 좀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그 다른 어떤 부분보다 기출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영어 시험을 이제 보면은 이번 영어 시험이 조금 쉬웠다 어려웠다 라는 것을 조금 판별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독해입니다. 독해가 조금 어려웠으면 전체적으로 영어 시험이 이제 어려웠다라고 보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와 함께 영어 시험에 조금 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러니까 정말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말려서 시험을 어렵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정말 처음 보는 단어, 정말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것은 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통 다 틀립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기출되었던 단어가 나온다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출 단어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너무도 당연하게 기출 단어 위주로 먼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괜히 어려운 단어를 막 암기를 하려고 한다면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러한 단어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도 않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습 전략은 모든 과목이 다 동일한데, 내가 기출로 나온 문제, 기출로 나온 영어 단어는 무조건 맞춰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출 단어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조금 덜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맞는 문제를 맞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쉽게 맞히는 문제만 어느 정도 다 맞추고, 그리고 약간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만 더 맞히면 이 공무원 시험은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맞히는 문제를 실수 없이 맞힌다면 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영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기출 단어 위주로 조금 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팁을 말씀드렸고, 이제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어 문법 문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에 대한 이야기, 문법 공부를 위한 이야기는 제가 저의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정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 공부를 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그 3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문법 문제를 풀 때 멍 때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것이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영어 문법 문제만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얘져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그렇게 모르는 상황이 많이 놓이게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어 문법 문제를 풀 때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 즉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법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시험을 볼 때 첫 번째로,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 문법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멍 때려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하얘져서는 안 됩니다.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문법 문제에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법 문제를 풀 때 이 문법 문제를 단순히 영어 문법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내가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그러한 문제다,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시고 또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 다음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법 역시 암기의 영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결국에는 암기의 시험입니다. 누가 더 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 시험은 누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라기보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의 그 시험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해서, 영어 문법에 대해서 시제나 무슨 태나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합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법 포인트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암기되어지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문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할 때에는 이해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해해서 그치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암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어를 보면은 어떠한 문법 포인트가 떠올라야 합니다. 어떠한 문장의 구조를 본다면 어떠한 문법 포인트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때 멍 때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순간, 보기를 보는 순간 내가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외웠던 문법 포인트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내가 외웠던 이 문법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겠구나. 이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의 형태가 나오면 내가 외웠던 문법 포인트들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이 그 문제의 보기를 보고 단어를 보고 바로바로 떠올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문법 파트 역시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암기의 영역이다. 여러분들은 이 문법 포인트들을 다 암기하고 가셔야 바로바로 멍 때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문법은 이해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영어 문법은 암기까지 꼭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문법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 팁을 꼭 기억하시고 멍 때리지 말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어 문법 공부를 할 때, 문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해석의 늪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문법 문제는 문법 포인트를 묻는 문제이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문법 문제를 풀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보기의 내용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법 문제는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법 포인트들을 찾아서 이것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이 틀렸는지, 그것을 분별만 하면 되는 문제가 문법 문제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긴장하고 당황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해석의 늪에 빠지게 되고 그 문제가 독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장의 내용은 알겠지만 문법 포인트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법 문제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그 해석에 너무 매여 있으면 그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도 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법 문제 보기를 볼 때에 처음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야 되는 것은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뜻이 아니라 각각의 단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법의 포인트들을 찾아야지 각각의 단어의 그 내용을 해석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어떠한 시제 문제나 조동사와 관련된 문제, 전체적인 보기의 그 지문의 그 문장의 뉘앙스를 우리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굳이 해석을 하게 되면 더욱더 헷갈리고 더 많은 시간들을 또 문법 문제에 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해석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법 공부를 할 때, 문법 문제를 풀 때 드리고 싶었던 팁을 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더 많지만 일단 이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 영어와 관련된 팁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 영어는 아직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팁입니다. 이 생활 영어는 어쨌든 기출의 부분 안에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넉 달이나 석 달 전 먼저 영어의 어떠한 전체적인 문법 정리가 된 이후에 기출로 들어갈 때쯤 이 생활 영어를 조금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생활 영어 파트는 제가 나중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서에도 되어 있고 많은 선생님들의 그 책 가운데에 이 생활 영어 파트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제가 이 생활 영어 이 두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출되었던 문제 정리하시고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만 정리를 하셔도 이 생활영어 두 문제는 틀리지 않고 맞힐 수 있다. 제가 정리한 그 생활영어 두 문제 다 맞히는 방법에 대한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아마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영어 팁은 저의 영상을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직은 공부를 안 하셔도 그 부분을 조금 미루셔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 파트와 관련된 3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 독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이 독해야말로 조금 기본부터 조금 탄탄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실전 독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면서 공부를 하기보다 먼저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구문이나 단어 공부부터 조금 하시고 긴 문장, 긴 지문에 조금 도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정말 실전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해서 조금 점수가 더 잘 나와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독해 공부가 약간 좀 더딜 수 있습니다. 다른 뭐 문법처럼 조금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독해 공부를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실력이 늘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바로 막 실전 문제만 열심히, 양치기라고 하죠, 많은 문제를 풀면서 점수를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정말 내가 운이 좋아서 문제를 정말 많이 맞히게 되면 점수가 잘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 점수의 안정성이 정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늘 불안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 제가 독해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부터 탄탄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 불안정하게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점수가 많이 잘 나와도, 좋은 점수가 나와도 불안함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독해 파트는 정말 기본부터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정말 구문부터,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능 단어부터 조금 차분하게 정말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기본적인 문장부터, 그리고 그 기본적인 문장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살이 붙고 하면 좀 더 길어질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부터 여러분들이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막 독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막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을 더 원하고, 그러한 의도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 지식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내가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지문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문장부터 계속 살이 붙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문장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문 공부를 조금 먼저 하시고, 그리고 영어 단어를, 수능 단어를 열심히 외우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다라는 거 아실 텐데, 특별히 3형식 문장이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형식 문장을 조금 해석하고 또 구문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팁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지문이 한편에 완전히 완결되어 있는 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은 논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안에는 주제가 있고 또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 앞과 뒤는 어느 정도 논리성을 갖춘 그 논리대로 어느 정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막연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고 소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쓴이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신다면 바로 그 부분이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석하는 연습을, 해석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독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 시험이 이 영어 독해 문제입니다. 단순히 해석 문제라면 그냥 주관식으로 그냥 해석을 잘 쓰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지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소재가 무엇인지,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혹은 전체적인 글 안에서 중간에 한 문장을 떼어서 그 중간의 문장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지, 혹은 들어갈 접속사가 무엇인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묻는 것이 독해 문제입니다. 즉, 해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의 논리 관계를 묻는 시험이 이 글의 독해 능력, 그것을 묻는 시험이 영어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풀 때 단순히 해석하는 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독해 지문 전체를 다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다 이 100%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지문을 다 해석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시간을 또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영어 번역사 시험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의 흐름 정도만 안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처음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다 해석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주제 문제를 풀 때에는 앞에 두 문장을 읽으면 주제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한번 비틀어서 그것을 이제 앞에 두 문장이 함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안전장치로 마지막 또 문장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석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공무원 시험 독해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유형의 문제, 주제 문제, 아니면 글쓴이의 의도 문제, 아니면 글의 분위기의 문제, 이러한 글의 형태에 따라서,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독해 교재나 그런 문제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보인다면 내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독해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의 형태와 유형과 상관없이 내가 다 해석하겠다라고 한다면 해석은 하실 수 있겠지만 3분, 4분, 5분 걸려서 해석하면 그것은 해석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만큼의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독해 공부를 할 때에 꼭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독해와 관련된 내용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문법, 단어, 생활영어, 그리고 독해 이 부분 제가 정말 상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스킬이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공부 방법을 이미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내용들과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드려서, 어떤 부분은 조금 실제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영상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금은 실제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을 10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